느낌 와? 안 와? 잠깐만 해보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틀만 이해하면 왜? 좋았어. 봅시다. 일단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봐봐. 이번 단원의 이름은 삼각비야.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바라보는 비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개념의 시작, 이건 나중에 도형을 분석하는 우리가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해석 도구로 쓰일 거야. 지금은 아직 도구도 아니고 초입만 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다.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는 대학교 가서도 전공 과목 안에서 혹시 이제 이공계로 가잖아. 이공계 쪽으로 가거나 엔지니어가 되거나 뭘 하든 어, 결국 세상에 보이는 많은 변화들을 함수로 처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때 가도. 그때 이제 기하학적인 상황,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 해석해야 될 상황들의 해석 도구로 쓰일 겁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지금 그거의 시작이고, 아이디어의 시작은 뭐냐? 이 각을 A라고 해볼게요. 아이디어의 시작을 봐봐. A, B,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ACF, ADG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어떤 관계야? 닮음이죠. 닮음이면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길이가 아니라 세 변의 뭐가? 길이 B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결국 닮음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구할 수는 없지만 길이 B는 딱 정해진단 말이지.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를 쓰는 게 삼각비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B 줄여서 삼각비. 그랬을 때 B니까 보면 우리가 점을 A, B, C라고 하면 길이는 대변을 A, B, C 이렇게 대변을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닮음인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인 각을 빼고 예각 몇 개? 직각 빼고 예각 몇 개? 두 개가 있잖아. 여기서 보면 얘랑 얘랑 이제 두 개의 예각이 보이죠. 이렇게 직각이 아닌 한 예각을 이 자리에 고정해 놓고 B를 읽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세변의 길이 b니까 사실 뭐 대 뭐냐면 A 대 B 대 C의 길이 b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분리시켜 놨어.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 b를 볼 때는 그 기준이 되는 변의 길이를 b로 보시면 돼요. 가장 긴 변, 우리 이걸 빗변이라고 하죠. 빗변을 주인공으로 볼 거야. 빗변을 주인공으로 보고 빗변에 대한 높이의 b, 빗변에 대한 가로의 b, 마지막으로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볼까요? 왜냐하면 길이비를 얘네 둘이 보면은 결국 빗변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빗변 b에 대한 높이 c의 b. 그래서 기준량이 b가 되는 겁니다. 1번. 얘 이름이 뭐냐? sin a야. sin a는 여기서 어떻게 읽는 거냐면 b분의 자, 높이 a네요. b분의 a가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두 번째, 빗변 뭐에 대한? b에 대한 가로 길이 c의 b. 그럼 어떻게 될까? b분의 c죠. 우린 이의 이름을 읽을 때 쓸 때 코사인 a라고 읽고 씁니다. 자리가 살짝 부족한데 세 번째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이렇게 읽어야 돼. 빗변 b의 기울기.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b라고 읽지 말고 빗변 b의 기울기로 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 이름은 탄젠트라고 읽고 쓰고 당연히 c분의 a 이렇게 기울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삼각비는 뭘 줄여놓은 거야?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인데 뭐에 대한? 빗변에 대한 뭐에 대한? 빗변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빗변에 대한 길이 b가 된다. 그래서 삼각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빗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빗변에 대한 이야기. 알겠어? 빗변에 대한 길이비니까 b를 기준량이라고 보고 나머지를 비교량으로 읽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고 있는 거 어렵지 않고 금방 외울 텐데 외우는 쉬운 요령이 이렇게 돼. 사인 S자라고 해. 그 다음 코사인, 당연히 탄젠트가 어떻게 되겠어? 탄젠트. 자, 그래서 삼각비가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길이 b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a 대 b 대 c가 아니라 빗변에 대한 높이 b, 빗변에 대한 가로 b, 빗변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가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 내리시고, 이게 중요한 요소가 왜 선생님이 이걸 가로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b라고 안 하고 빗변 b의 기울기라고 하느냐? 사실은
접선을 영어로 하면은 탄젠트 라인이 돼요. 지금은 뭐 딱히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를 그려낼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일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들을 가지고 이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해석해 나갈 거야. 그때 이 접선을 탄젠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접선에서 한 점 주고 기울기만 구하면 돼. 뭘 구하면 돼?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뭐와 관련되어 있는 값이야?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값이 되어줄 거야. 함수에서. 지금은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을 따지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과 마지막 미적분 2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마지막 또는 3학년 고3 1학기 때 보게 되는 그쪽까지 가야 이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삼각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각비가 뭐냐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에 대한 전체의 길이비예요. 빗변에 대한 높이비, 빗변에 대한 가로비, 빗변의 기울기 이렇게 세 개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인이 b분의 a고 코사인이 b분의 c죠. 그럴래? 근데 탄젠트가 c분의 a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할게요. 탄젠트의 값은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노트에 개념 정리 한번 써야 돼, 너. 어떡할래? 그게 낫겠지? 그리고 너가 알아서 잘 정리해.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죠. 넘어갑니다. 이 책에서 교정할 부분이 좀 있어요.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니고 나머지 예각 중에 한 각을 정하면 닮음이 직각삼각형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고정이 된다? 세변의 길이 b가 고정이 된다. 그 값을 표현하는 게 삼각비인데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주인공이야? 빗변의 길이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비, 빗변의 길이에 대한 가로비, 빗변의 기울기 이 세 개를 직각삼각형을 해석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삼각비를 각각 구하랍니다. 자, 사인값 여기서 읽을 땐 사인 A라고 읽으면 돼요. 얼마일까요? 사인 A 값 얼마? 5분의 3이죠. 어떻게 읽어요?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탄젠트가 뭐라고? 빗변의 기울기. 이 위치로 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형을 뒤집어서 그렸어. 요렇게 5대 4대 3이야. 이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랍니다. 얼마예요? 그렇죠. 어느 위치로 놓고 봤을 때 직각과 예각의 위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읽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는 감소 기울기이기 때문에 4분의 마이너스 3이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제 삼각비를 다룰 때 내가 보는 삼각형, 그러니까 내가 보는 직각삼각형 위치가 좀 다르게 있다 하더라도
봐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직각삼각형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요 위치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익숙해지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요렇게 되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끼고 간다는 거 알고 있고 이 각에 대한 탄젠트가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봐봐. 어떻게 있느냐면 사인은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에서 직각이 아닌 쪽으로 뻗어서 가는 게 사인이야. 당연히 빗변을 먼저 읽습니다. 코사인은 내가 읽고자 하는 각을 끼고 돌아가요. 알겠죠? 탄젠트는 예각에서 직각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도형이 돌아가 있거나 뒤집어져 있어도 사인 코사인을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익힐 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슨 연습? 이렇게 돌려놓고 읽는 연습. 그러니 도형을 삼각비를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돌려놓고 일단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삼각비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각비인데 삼각비를 알려면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1대 2대 루트 3.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15고 여기가 30이야. 만약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삼각비는 실제로 길이 자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크기를 얼마큼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닮음이 직각삼각형만 만들면 그 닮음이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진 삼각비나 큰 삼각형이나 삼각비는 똑같겠지. 그러니 최대 공약수로 서로 나눠서 1, 2, 루트 3 가장 작은 값의 길이비로 갖고 와서 읽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특징들도 있겠다. 근데 앞에 선생님이 개념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닮음인 직각삼각형으로 시작을 했고 그냥 세변의 길이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빗변에 대한 이야기다. 삼각비는 빗변에 대한 이야기다. 책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빗변을 기준으로 세 개의 삼각비를 봐야 한다는 거야. 빗변에 대한 높이비, 빗변에 대한 가로비, 빗변에 대한 기울기. 자,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삼각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삼각형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느냐.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알파를, A를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 X절편과 Y절편을 읽어보자. 근데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절편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절편을 구하기 쉬운 식으로. 왜? Y에다가 0 넣으면 X 얼마? 4. X에다가 0 넣으면 Y 얼마? 그래서 X의 분모와 Y의 분모가 그냥 Y 절편인 절편식이었어요.
이게 1차 함수에서 절편식이 P분의 X 더하기 Q분의 Y는 1이다. 이게 X절편 P와 Y절편 Q일 때의 1차 함수식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Y가 0일 때 XP, X가 0일 때 YQ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좌표 자체는 4,0과 0,-6이야. 그치? 근데 길이로 따지면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란 뜻이죠. 현재. 이렇게 옮겨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해봐. 얼마로 옮기고 싶니? 그치? 2, 3으로 옮기고 싶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3.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해. 이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으로 끌고 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90%는 요 직각삼각형으로 옮겨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렵지 않아요. 사인 A는 얼마일까? 루트 13분의 3. 이렇게 보면 불편하죠? 13번에 3 루트 13. 이렇게. 유리화 해줘야 되니까. 코사인 A는 루트 13분의 2. 13분의 2 루트 13. 자, 탄젠트 A 어떻게 될까? 2분의 3 되겠습니다. 됐을까? 응? 아, 사인이랑 코사인 더하래요. 13분의 5 루트 13이겠죠. 넘어갑니다. 저기를 x라고 한대요. 사인 x. 여기서 그냥 x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죠? 찾았어요?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찾았다면 또 같은 x가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가 x죠. 근데 내가 x에 대한 삼각비를 따질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돌려? 요 방향으로 돌려서 x를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다 x를 표현하고 요 큰 삼각형을 끌고 오는 거야. B, A, C. 그때 빗변이 17, BC의 길이 8, 8, 15, 17. 직각삼각형에서 자연수비. 아니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까먹었으면.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끌고 와서 그려 놓으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뭘 그래요? 사인값. 가능? 좋았습니다. 저거 구하래요. 한 모서리 길이가 6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됐어요?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든 아니든 길이 B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 길이가 6이든 12가 되든 600이 되든 기본적인 삼각비는 변함은 없을 거다. 자, 중요한 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끌고 와야 되냐면 아이고 여기 뒤에 있죠. N 이걸 끌고 와야 돼.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잘라서 가져와야 돼. 단면을 잘라서 가져오는데 잘 보시면은 AM과 AN은 길이가 같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요거만 보죠. 여기 길이 3이죠. 그럼 AN이 얼마일까? 3루트 3이겠죠. 이해됐을까? 그러면 자, 요 평 하고 떼와서 자, 보시면
A, M, N을 떼와서 그려보면 요 길이가 3 루트 3, 여기가 3 루트 3인 거 가능?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그 다음 요 길이는 정사각형이잖아. 이 길이는 다 얼마? 6이겠다. 그럴 때 x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가 x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만 떼와야겠죠. 여기만 떼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그리려면 요렇게 갖고 오고 여기다 x를 표현한 다음에 뭐라고 해? 1대 루트 3대 루트 2. 결국 우리는 이거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면. 이 상태에서 뭐 삼각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 껌입니다. 가능? 이해됐어?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돌려 세워서 딱 이 상태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1번이에요. 그다음 사인은 일단 삼각비가 빗변을 기준값으로 보는 길이 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빗변에 대한 높이, 빗변에 대한 가로, 빗변의 기울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선생님은 책에다가 보충 설명을 넣기는 했거든요. 공부하다가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서. 자, 일단 홀수번 갑니다. 사인 A값 구하래. 1번. 근데 이거 연습하세요. 사인이 어떻게 된다고? 빗변분의 높이야. 사인. 코사인이 이쪽에서 이렇게. 탄젠트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저거 뭐 어디다 써요?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측량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측량에서. 그러면은 뭐 보통은 이제 강폭을 구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구해? 직접 안 재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만큼만 잘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표현해 볼게.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그럼 너 때 너는 너 때 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때 당연히 길이비도 있지만 요 각에 대한 삼각비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측량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지 않더라도 측량하는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을 매우 작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이 부분은 너 때 너는 너 때 너가 될 거니까. 이런 게 닮음, 삼각비를 이용한 측량법이다. 당연히 뭐 산의 높이를 측정할 때도 그렇고. 산의 높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산이 있잖아. 산이 있다고 이렇게 산이 있다. 그냥 이게 산이라고 하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 뚫고 못 들어가잖아. 근데 생각해봐. 시작점에서 이 산을 바라보는 이 각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빗변의 길이는 걸어서 가든 뭐 하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너에 대한 너 사인값 알면 이렇게 딱 구하지. 굳이 너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요? 이런 놈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다 쓰냐면은
너가 이제 만약에 이공계를 가잖아. 쉽게 말해서 이과를 가잖아. 고등학교 때도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대학 가서 더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이 녀석은. 어떤 관계에서 좀 많이 쓰냐면 역학 공부할 때. 뭐 선생님의 과거긴 한데 역학 중에 기초역학이랑 토질역학 이쪽에서 무지하게 쓰여요. 유체역학에서도 좀 쓰이긴 한데 어떤 힘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가해지는 압력과 관련돼 있는 값, 특히 그런 부분에 아예 뭐지 뭔 얘기야. 그냥 이공계를 가면 많이 쓴다. 이과를 갈 거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삼각 B가 삼각 함수라는 걸로 슝 하고 확장이 돼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전체 과정에서 가장 좀 버거워하는 단원이 요 삼각함수 단원이 나중에 되긴 하거든요. 근데 본질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도 뚫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삼각비의 시작을 처음부터 잘해야 돼. 삼각비는 뭐냐? 직각삼각형이 한 예각을 결정하면 세변의 길이 b가 고정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을 결정했을 때 빗변에 대한 빗변을 주인공으로 보는 높이 b, 가로 b, 기울기 이 세 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쉽다는 거. 탄젠트 A 얼마입니까? 끝났습니다. 4분의 3이고요. 자, AC 대 BC가 12 대 5라고 합니다. 코사인 A 값을 구하래요. 코사인 A 값. 물론 세로 도형을 그리지 않고 코사인 A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가 코사인 값이거든요. 빗변에 대한 가로 AB. 하지만 헷갈릴 수 있다 그랬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돌려 세워서 그려야 합니다. C, B 위치 바꾸고 AC가 12, BC가 5, 5, 12 얼마? 13. 도형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는 거 가능? 끝났습니다. 코사인 A 값 얼마? 13분의 12. 7번.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코사인 X 값. 그러면 안쪽에 요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큰 거잖아요. 그죠? 큰 거만 놓고 봤을 때 구해야 될 게 뭐냐? 일단 BC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쵸? 3대 4대 5, 3대 4대 5, 8, 15, 17, 8, 15, 17. 피타고라스 자연수비. 이따가 피타고라스에서 쓰이는 자주 등장하는 자연수비나 특수각비를 오늘 2교시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쵸? 다 했었는데 까먹어 이놈 새끼야. 떠오르는 거 뭐야? 3, 4, 5, 8, 10, 5, 12, 13도 있어. 5, 12, 13, 8, 15, 17. 또 있어. 7, 24, 25.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이게 한 70%. 이게 한 20%. 이게 한 9%. 이게 한 1% 나올 거야. 등장 횟수로 보면. 등장 횟수로 보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도 못지않게 나옵니다. 얘도 좀 나오는데 얘는 거의 나올 일 없는데 나오면 알아보면 땡큐. 못 알아보면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잖아. 결국
25제곱 마이너스 24제곱 어떻게 되는겨? 1 곱하기 49 아니요? 이게 한 빗변의 제곱일 거 아니요? 49의 제곱근 7이잖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다? 피타고라스 단골 손님들 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했지만 또 까먹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특수가까지 합쳐서 한 번에 오늘 정리하면 오늘 이후로는 피타고라스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등장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리비들을 싹 다 오늘 정리하면 한번 딱 각 잡고 외우면 끝입니다. 자, 코사인 B가 6분의 5랍니다. 코사인 B가 6분의 5. 그러니까 이게 6이라는 거 아니요? 끝났죠? 근데 이제 여기만 이제 길이를 구해야겠지? 어떻게 되는겨? 그려. 루트 11이요. 봐봐. 그럼 다시 A를 주인공 위치로 돌려놓고 C, B입니다. AB 길이 6이고요. BC의 길이가 5고요. 여기가 루트 11입니다. 뭘 구하든 A로 꽂아놓고 이렇게 일단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코사인 A는 6분의 루트 11이겠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새로 안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서도 아, 코사인 A?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읽구나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버릇없는 행위를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이 위치로 돌려 그리는 습관을 가져라. 11번까지 하고 싶시다.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입니다. 코사인 C의 제곱을 구하라. 결국 코사인 C를 구하라 라는 거죠. C는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자,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 뭐라고? 사인 B가 4분의 루트 10이죠. 그죠? 이게 조건으로 줬단 말이죠. 우린 당연히, 아이씨, 뭐야, 이거. 당연히, 이 직각을 찾아 그려야 됩니다. B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빗변에 대한 높이 B죠. 빗변에 대한 높이 B니까, 현재 빗변이 얼마야? 12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분모가 12가 되게끔 읽는 게 중요하겠다. 됐어요. 그럼 높이가 얼마입니까? 3루트 10이네요? 어떻게 되는겨? 피타고라스 121 마이너스 90을 뭐요? 루트 C요? 어떻게 되는겨? 루트 31이요? 좋았습니다. 그때 코사인 C를 구하라 그랬죠. 물론 익숙해지면 어떻게 읽어요? 바로 그냥 코사인 C를 바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홍구정 나는 거예요. 에? 못 배운 놈이요. 지금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귀찮더라도 여기다가 C를 그리고 직각 그리고 빗변 11 높이 3루트 10 직각까지의 거리 길이 루트 31 이렇게 쓰고 코사인 C는 11분의 루트 31 이거 그냥 제곱을 하면 121분의 31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조건 읽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B가 뭘 의미해? 각 B를 기준으로 빗변에 대한 높이 B구나. 높이는 여기야. 근데 그 값이 4분의 루트 10으로 주어져 있어. 현재 빗변이 12잖아. 그러니까 약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할 때 분모가 12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때 분자의 값이 결국
높이가 되는구나. 이 연습이 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 하고 가볍게 13번 여기 요거 b가 13분의 5일 때 90-b를 구하세요. 도형을 그리면 돼요. 근데 요거 조금 느낌 봐봐. 사인 b가 내가 여기다 b를 그릴 거거든. c는 90도니까 여기다 c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이제 사인이 뭐라고? 빗변에 대한 높이라 그랬죠. 그게 13분의 5니까 약간 길이비가 맞게 가면 요 정도 낮게 그리라는 얘기야. 내 말은 이게 13이고 5야. 나머지 길이 얼마지? 50이 13이죠? 됐죠? 그림 끝. 그런데 탄젠트 90-b는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가 b잖아. 90-b는 뭘 의미할까? a라는 각을 의미하겠지. 어렵냐? 어렵냐? 요렇게가 이 모양 잘 봐도 두 예각의 관계는 요렇게 됩니다. 두 예각은 더해서 90도잖아요. 그러니까 90- 예각은 나머지 예각. 이거는 각에 대한 인식의 속도다. 뭐라고? 90- 예각은 뭐다? 다른 예각. 요렇게 읽는 거야. 읽을 때. 각을 빠르게 인식하는 거야. 오케이? A죠. 탄젠트 A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돌려서 좀 그려봅시다. 당분간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가 5고 얘가 12잖아. 5분의 12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게 난이도 상이면 뭐 게임 끝났죠. 사인 대 코사인이 5대 4야. 탄젠트의 값을 구하래. 자, 여기서 먼저 문제의 핵심을 좀 짚어보자. 이 값을 구할 거잖아. 근데 탄젠트 A 값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물어보는 게 뭐야? 탄젠트 값이야. 탄젠트 A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이 각 A에 대한 뭘 알려주고 있어? 사인과 코사인의 B죠. 근데 원래 사인과 코사인도 B였죠. 뭐에 대한 뭐의 B? 빗변에 대한 높이 B, 빗변에 대한 가로 B.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조 얘기는 높이 대 가로의 길이 B가 몇 대 몇? 이게 그냥 5대 4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봐야 돼? 빗변에 대한 길이 B. 빗변에 대한 길이 B. 그 다음에 빗변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약간 요렇게 나와야겠네요. 높이 5대 가로 4. 그놈의 3대 4대 5 때문에 자꾸 여기 이거 3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루트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하지만 우리는 뭘 볼 거야? 탄젠트를 볼 거지. 그러니까 이 빗변의 길이 루트 41은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탄젠트 A가 얼마? 4분의 5니까 답은 9가 나오겠죠. 1 빼고 1 더하면 4분의 1분의 4분의 9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간다고. 물어보는 게 뭐라고?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한다면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바로 여기서 4분의 5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서. 응?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뭐 오늘 처음 배우고 처음 익히는 개념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천재지. 선생님 보기에 너는 영재까지는 되는 것 같아. 괜찮아 이것도? 이게 그러면 두 번째 풀이. 이건 두 번째로 놔두고 기본적으로 오늘은 요 연습하는 거야. 그려서 파악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아니요? 네, 넘어갑니다. 아, 훌륭한 학생. 17번 봅니다. 코사인 x와 코사인 y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봅시다. 도형이 다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것만, 이 도형만 분석을 하자고. 바로 찾을 수 있겠니? 아하. 됐죠? 예. 이거 혹시 요래 바로 찾을 수 있겠니? 안 되니? 직각삼각형. 빗변 3, 한쪽 2. 9 빼기 4. 오케이. 자, 그러면 x부터 가봅시다. x에 대한 삼각비를 따져볼 거면 x를 이쪽에다가 그리면 빗변이 3이에요. 조금 헷갈리면 점을 요렇게 꼭지점을 요렇게 쓰시고 그러면 빗변 BC는 3, 그 다음에 AC는 2, AB가 루트 5 요렇게 x를 놓고요. 이제 y가 저쪽이긴 한데 y는 또 여기다가 y를 이렇게 각을 표현을 해보면 3 루트 5 2 이렇게 돌려서 그리는 거 가능? 두 개를 따로 그리세요. 아직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그리는 게 더 낫다. 사실은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y고 x, y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x인 건 알죠? 근데 도형 하나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 적응할 때는 주인공인 예각을 이쪽에, 직각을 아래쪽 맞은편에 이 위치에 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려라. 나올 때마다 그려라. 물어보는 게 뭡니까?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y다. 코사인 x는 3분의 루트 5, 탄젠트 y는 2분의 루트 5, 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관계를 더 파악해서 문제를 풀겠다. 아직은 그런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뭐 관계 파악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여기서 19번 봅니다. 탄젠트 A는 3분의 4?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질문입니까? 말도 안 되기 쉽죠? 어디를 찾아야 돼? 어디? 어디? 뭘 찾아야 돼? 탄젠트 A는 얼마? 선생님이 탄젠트는 뭘 의미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놨을 때 그냥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가 1이래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거 2-2에서 겁나 했던 건데. 맞기도 한데요. 맞는데. 자, 봐봐. 여기를 예를 들어서 길이만
이 길이를 3a라고 하자. 이 길이를 4a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5a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5a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과 3a 곱하기 4a 곱하기 2분의 1이 서로 같겠죠.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a값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떼고 a 하나 떼고 a 값은 12분의 5가 되겠다. 미안해. K라고 하자. K라고 하자. 이유는 여기가 A, B가 쓰여서 K라고 하자. 어떤 미지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끝났어요. A 값 얼마입니까? 3분의 3. 기울기니까요. B는 얼마입니까? 그치. 4K죠. A 더하기 B는 끝. A 더하기 3분의 9니까 3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자, 오랜만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접근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상황? 직각을 끼고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빗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넓이로 관계를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이거 기억나냐? 너 제곱은 너. 너 제곱은 너. 요 제곱은 너. 요거 크게 두 가지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수를 잠깐 멈추고 2-1, 3-1을 다 멈추고 2-2의 복습과 3-2의 진도를 지금 나가는데요. 이 관련성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삼각비가 사실은 다 한 세트야. 넘어가서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2단원은 특수각이거든요. 이거 우리 특수각 선생님이 3-1 할 때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연수비까지 옆에 그냥 이 밑에 한번 쓰세요. 개념으로도 써보셔야 되죠. 아까 썼네. 여기다가 붙여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 자연수비 3대 4대 5 5 12 13 8 15 17 7 24 25 요쪽이 빗변이야. 요거까지 딱 한 번 더 정리하면 끝. 위에 있는 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각이라고 하지 않나? 특수각이라고 표현해요. 특수각이라고 써놓으세요. 특수각. 이런 걸 특수각이라고 해. 특수각 삼각비라고 말합니다. 30도, 60도는 같은 도형이에요. 그죠? 정삼각형 반쪽인 거고 45도는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놓은 거다. 끝! 피타고라스 때 했으니까 사인값, 코사인값 이렇게 안 합니다.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30도를 그리고
60도를 그려서 외운다보다는 그린다로 연습하세요. 오케이? 이게 표를 외운다로 풀면 시간 지나서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흐리 멍텅해지는데 그린다로 연습하면 시간 지나도 안 까먹어요. 자, 30도 길이비 1대 2대 루트 3 여기다 깔아놓고요. 여기서도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문제 자체도 그냥 이렇게 그려. 이거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려. 틱틱틱 그려. 그 다음 x입니다. 사인 30도. 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면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60도 답은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길이를 구하라고는 했는데요. 우리는 예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을 직각 이등변삼각형으로 하지요. 그쵸? 3루트 2, 3루트 2 끝. 1대 2, 1대 1대 루트 2니까. 그쵸? 너무 빨라 내 계산이? 내가 네 속도를 알아서 그냥 합니다. 1대 2대 루트 3 4, 8, 4 루트 3 이거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번 단원 피타고라스다. 발전 문제 별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문제인데요. 어려워서는 아니고 요걸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꼭지각이 15도면 30도 절반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색깔 있는 볼펜으로 덧칠을 해야 돼. 일단 여기가 외곽이 30도니까 여기가 15도죠. 그래서 뭘 표시해야 되냐면 요 길이와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체크해야 돼. 이거만 할 수 있으면 끝나요. 나머지는 계산이고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은 합니다. 계산 복잡한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라고 그랬어요. 마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30도니까 여기 길이 4고요. 이 길이는 2루트 3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어? 이 길이 얼마?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야? 탄젠트 15 4 플러스 2루트 3분의 2죠?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유리화 해주면 4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15도까지를 외우는 거는 투머치예요. 왜냐? 값이 지저분해. 그러니까 15도, 75도는 특수각으로 외우진 않아. 그런데 입장이 어떻게 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다. 1번. 15도, 75도를 특수각처럼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를 찾아내면 끝나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 에헤. 그래서 15도, 75도는 특수각으로 놓고 외우진 않습니다. 이거는 어려울 게 없는데. 봐봐. 1대, 2대, 루트 3. 이 길이비가 계속 그에 맞춰서 늘어나죠. 그러면 첫 번째 뭘 길이비로 봐야 되냐면 AB 대 AC가 루트 3대 2죠. 그러므로 루트 3분의 2라는 닮은 비로 계속 커져갑니다. 이해됐을까? 왜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선분 AB는 짧은 변, 빗변이 아닌 짧은 변 AB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도 바로 이 길이가 대응변에 해당되죠. 이렇게를 대응변으로. 왜냐하면 두 직각삼각형의 닮은비를 찾을 때 아는 길이로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선분 AB와 큰 삼각형에서 선분 AC가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는 길이이므로 그냥 루트 3분의 정확하게는 루트 3분의 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커져가는 비율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배가 되는 거야. 커질 때마다 어떤 길이든 됐을까? 그리고 우린 요 형태로 늘어나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도형을 2-2에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살짝 맛만 봤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 하느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어, 그리라고 했어? 그려. 귀찮아도 그려. 귀찮아도 그리고 그리다가 이제 안 그려도 외워진다. 야, 이제 안 그려도 되겠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쌤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반대로 그림도 안 그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안 그리는 습관으로 표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 얼마 못 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리십시오. 60도 도형 그립니다. 60도 쓰고요. 1대 2대 루트 3. 30도 그려요, 그냥. 외우지 마. 일단은 그려. 30도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씁니다. 앞에 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계산하시면 돼요. 유리화 하시면 돼요. 네가 하세요. 넘어갑니다. 3번 갑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입니다. 상수 A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요거를 구해야겠죠. 이제 위에 그린 거에서 찾았으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앞에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려보면. 위에 그려놨으니까 그냥 위에서 찾아봐. 그냥 외우는 요령 정도는 알려줄까? 겁나 쉽게 외우는 요령이 하나 있어. 개 쉬운 거. 잘 봐라. 벌써? 이거 하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이것의 근이라는 뜻이죠. 그쵸? 네. 2분의 a는 두근 합이죠. 두근이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이 2분의 마이너스 1이겠죠. 뿔마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특수가 빨리 외우는 거. 그냥 이거는 되면 요대로 외우시면 되고. 요건 좀 쉬워요. 방식이. 잘 봐봐. 자, 특수각인데 선생님은 특수각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0도에서부터 봐. 그 다음이 30도, 45도, 60도, 90도. 자, 너에 대한 도형을 그려볼 거야. 0도짜리 어떻게 그리겠냐? 그렇지. 근데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거야. 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1, 1이고 0이니까 이렇게 직선형, 이게 선분 형태로 나오겠지. 근데 이미지를 위해서 여기다 0이라고 써놓을 거야. 오케이? 30도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거. 1, 2, 루트 3. 45도. 근데 이 도형도 도형인데 외우는 거 보면 진짜 선생님
한 번 해봤는데 이제 다 외워졌어요. 자, 90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사실은 얘도 선분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해되니? 그럼 1, 1, 0 이렇게 미세하게 그려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0도 90도까지 확장합니다. 지금 확장해 드릴게요. 사인을 보자. 당연히 여기 각을 A라고 할 거야, 그냥.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잘 봐봐봐. 사인은 뭐라 그랬지? 사인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빗변에 대한 높이. 빗변이 다 얼마니? 아, 얼마 아니네? 봅시다. 어떻게 돼요? 1분의 0이죠. 그 다음 2분의 1이죠. 그 다음 루트 2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 1분의 1이죠. 그치? 이거 조금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된다. 봐라. 이거 2분의 루트 1이야. 얘가 2분의 루트 2지.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4지. 보여? 그런데 사인은 0도에서 90도까지 사인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는 순서대로 0부터 1까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요. 코사인은 어떨까? 사실 사인하고 코사인이 예각을 서로 교환한 상태야. 이해되니? 어렵냐? 사인과 코사인은 예각을 서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사인하고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높이냐 가로냐 이거지. 그럼 이 각 입장에서는 여기가 높이인데 이쪽 각 입장에서는 여기가 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놓은 거야. 봐봐. 읽어봐봐. 코사인 어떻게 돼? 여기가 1이죠. 그쵸? 여기가 어떻게 됐어? 1분의 0이죠. 이거 0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4. 끝났지? 탄젠트는 어떻게 읽어?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읽어봐. 0, 루트 3분의 1. 같지? 1. 얘는 루트 3. 이 값은 없어. 0분의 1이니까. 이해됐을까? 자, 봐봐. 그래서 0, 루트 3분의 1로 쓸 거야. 1이고 너랑 너는 역수겠지? 루트 3. 그 다음에 0의 역수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끝이야. 찍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방식대로 외우면 사인은 증가하고 코사인은 감소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요. 근데 증가할 때 그냥 증가해? 0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로 증가합니다. 특수각 기준으로. 어때요? 조금 더 외울 만이야? 요걸로 외워. 기왕 외울 거면 요 상태로 외워. 그러면 이 계산을 지금 어떻게 외우냐? 잘 봐봐봐. 코사인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했지. 30도는 몇 번째 각이야? 두 번째 각이죠. 감소하는 두 번째 각. 첫 번째는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60도는 네 번째지. 2분의 1이야. 요렇게는 외우면 더 좋아. 증가하는데 몇 번째냐? 첫 번째부터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간다고. 특수각이. 그래서 아무 근거와 이유 없이 드립다 그냥 거기 있는 표대로 0도 90도 잘라놓은 특수각으로 외우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헷갈리고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그나마 외우고 오래가는 암기법은 요 정도의 표. 요게 조금 더 잘 외워지더라. 예, 해보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에어컨을 꺼버렸나? 넌 안 덥냐? 괜찮아? 넘어갑니다. 7번 갑니다. 코사인 2x는 사인 60도와 같습니다. 만족하는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 암산이 돼요. 암산이 돼버려. 암산이. 사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서로 교환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봐봐. 이걸 어떻게 읽어? 사인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했지. 몇 번째야? 네 번째. 코사인은 감소한 수지. 감소하지 값이. 그러면 사인의 네 번째는 코사인의 두 번째와 같겠지. 이야, 이해되냐? 2x가 30이요.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와 같다. 괜찮아? 그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 자, 이걸 도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으로 풀어라라는 얘기가 뭐냐? 아는 걸 먼저 그리는 게 좋겠지. 모르는 코사인보다 사인을 먼저 그리는 게 좋아. 60도를 그리고 직각을 그린 다음에 1대 2대 루트 3 하고 사인 60도는 이 상태에서 사인 2분의 루트 3. 그런데 코사인 2x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2x를 쓰면 돼. 여기다가. 그치? 그 다음에 2하고 루트 3. 그럼 여기다 1을 쓰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의 직각삼각형의 이 각이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쵸? 몇 도예요? 30도죠. 이것도 이해됐습니까? 2x는 30이다. 9번 문제 봅니다.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건데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목표가 뭐야? 이거에서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탄젠트 A 값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미지수 X라고 둡시다.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1 플러스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이제 먼 길 가는 거요. 2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이것까지 다 풀어 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 이건 뭐야? X에 대한 뭐라고?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얘를 X에 대한 이런 미친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X에 대한 X 몇 차냐 이거? X 몇 차야 이거 지금? 그래 이거 1차 방정식이야. 이걸 보면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X항과 상수항만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X를 2x 루트 3x로 풀어버리는 순간 이 문제는 날아가는겨. 이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 루트 3x는 얘가 이항에 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고로 x는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집어 씁시다. 왜냐면 루트 3분의 1이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겠냐? 루트 3분의 1인 거 약분 되냐? 분모를
루트 3으로 묶고 루트 3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거꾸로 루트 3으로 묶는 거 괜찮냐? 아, 그럼 탄젠트 값이 루트 3분의 1인 거 아까 얼마? 30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를 보면서 x에 대한 이게 1